이 현물 ETF라는 것이 실제 구매 동력으로 작용하는 거는 실제 이 상품이 시장에 출시가 되고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고 증권사들이 이 ETF 운용을 위해서 그 자산을 사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아직 그 증권사들은 이 이더리움을 사지 않고 있고 아직 새로운 자금은 이더리움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승인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과 같이 새로운 자금이 이 자산군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면 가격 또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블록미디어 IT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에서 기자이자 전략기획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블록미디어 최동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지금 사서 평생 투자하는 법이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비트코인을 왜 우리가 투자해야 하고 왜 이 자산이 미래 자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았는데요. 그러한 내용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이 비트코인 왜 미래 자산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 한번 공유 드려보고자 나와보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는 거랑 조금 큰 차원에서 보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큰 차원에서는 이 미국 시장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어떤 정치적인 집단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컸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지금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라는 것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주제로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자 이번 대통령 후보님이 계시죠.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한 자세를 많이 내비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굉장히 반대되는 행동이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암호화폐로 기부금을 받겠다,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은 통화의 새로운 형태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친근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암호화폐라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선택일까라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이 암호화폐를 투자하신 분들이 이미 전체 국민의 20%, 30% 정도까지도 된다고 해요. 그러한 분들이 만약에 암호화폐를 공격적으로 하는 것에 반기를 들게 된다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보면은 이게 아직 현물 ETF가 완전 승인이 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19B4라고 하는 이제 금융상품 도입 제안서라는 것이 있고, 나중에 실제 S1 증권 신청서가 완료가 되어야지 이게 실제 현물 ETF로서 판매가 되고 거래가 될 수 있는 건데요. 19B-4 승인만 완료가 된 것이며 아직 S1 승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힘든 부분은 넘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서류 작업 정도만 마치면 이더리움 현물 ETF 나올 수 있다. 아마 짧게는 몇 주 정도에서 길게는 몇 개월 정도가 걸릴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오늘 아침에 저도 기대를 많이 하면서 일어났는데 의외로 횡보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횡보하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800, 7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9,000, 7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더리움이 횡보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이 호재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ETF 승인 75%다, 90%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났었죠. 그 기대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조금 하락을 보인 게 이제 비트코인에 들어간 투자 자산이 어느 정도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 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미래 전망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최근에 있었던 이슈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사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현물 ETF라는 것이 실제 구매 동력으로 작용하는 거는 실제 이 상품이 시장에 출시가 되고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고 증권사들이 이 ETF 운용을 위해서 그 자산을 사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앞서서 승인 안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그 증권사들은 이 이더리움을 사지 않고 있고 아직 새로운 자금은 이더리움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승인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과 같이 새로운 자금이 이 자산군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면 가격 또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지금 굉장히 사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19B-1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상품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이야기하는 단계예요.
이 부분에서 안 돼버리면 사실 이거는 아직 우리가 상품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라는 게 되어버린 거죠. 조금 더 근간적이고 당연히 더 넘는 게 어려운 허들을 넘은 겁니다. 하지만 S-증권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품으로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지만 세부적인 요건들 같은 게 있죠. 우리가 뭐 상품 같은 거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혹은 판매나 환매 같은 걸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간단한 기준들을 맞추는 과정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어려운 허들은 넘었고 이제 쉬운 것만 남았다. 어느 정도 이제 서류 작업, 페이퍼워크만 남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바뀐 부분도 있었는데 서류 작업을 하면서 이게 원래 어려웠는데 지금 안 됐다. 사실 올해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이더리움이 25%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거든요. 19B-1 넘어가면서 이 증권사와 이 SEC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가 스테이킹과 파워 프루프 오브 워크와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다라는 거 많이 아실 텐데 직접 채굴을 하는 것으로 리워드를 받느냐와 내가 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함으로써 리워드를 받느냐라는 차이로 발생하는 거죠. 증권사들이 이번에 그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이 가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지 않겠다라는 요건이 새롭게 추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증권사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왔다 갔다 하지 어렵다, 조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더리움 생태계에는 스테이킹 리워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더리움을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격 측면에서는 이득인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의 어려운 페이퍼워크는 끝났고 이제 쉬운 것만 남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한 일정을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짧게는 한 2주에서 3주까지도 걸리고 길게는 한 3-4달까지도 걸리고 이렇게 많이 케이스가 있었다고 해요. 올해 안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실제로 출연이 되고 기관 자금, 개인 자금이 추가로 들어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춘추전국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사실 모든 알트코인들이 이거는 증권 상품이 될 수 있냐 없냐를 이야기하는 단계에 있었죠. 하지만 이더리움은 이미 그걸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이더리움을 필두로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들이 그 선을 넘어가겠구나 라고 기대할 수가 있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실제로 네트워크 볼륨이나 이런 것도 이더리움에 의해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직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이기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증권성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라고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도 한데 그런 만큼 뭔가 추진력 있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품이 출시될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쓰기 어려우신 분들 혹은 이제 이 웹3 기술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솔라나가 언제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올해 안에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페이퍼워크 전에 또 굉장히 많은 논의 단계가 있어야 되고 증권사 차원에서도 이 상품을 기획하고 제출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솔라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저는 언젠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을 방문해서 증권사들을 만나고 이들과 현물 ETF 그리고 크립토 관련 상품이 출원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세계 증권사 들과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 나누고 있고 실제 그 단계를 밟아가고는 있겠구나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더리움 다음 타주로서 굉장히 주목할 친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더리움 다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에 대해서 보실 때 저는 이 업계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업계 분들은 거의 이제 뭐 예금 적금 같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아직 굉장히 변동성이 높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 자산이 그래도 우상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생긴 거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번 현물 ETF 승인, 부분적인 승인을 통해서 저는 당분간 걱정할 것들은 전부 없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증권성 여부 그리고 이 현물 ETF가 안 되면 어떡하나 라는 게 시장이 가장 걱정하고 있었던 악재였었는데 그런 악재는 없어지고 사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호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기도 한데 아직까지 솔라나는 이게 승인되냐 안 되냐라는 단계도 남아있기도 하고 여기서 허들을 넘지 못하면 굉장히 충격이 될 수도 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FTX라는 거래소가 있기도 했었죠. 그 거래소가 굉장히 많은 솔라나를 가지고 있고 과거 투자로서 솔라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가격 하락 압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조금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 동시에 이게 같은 방향성을 가질 때는 변동성이 훨씬 높은 자산들이기도 해요. 이더리움이 5% 오르면 비트코인은 한 2, 3% 올랐을 테고 솔라나는 막 10% 오르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산들 고민하고 계시면 하나에 몰빵하시지 말고 조금씩 분산하시면서 차트도 같이 보시게 될 테니까 방향성이 좋은 것들 뉴스도 보시면서 좋은 뉴스 많고 방향성 이슈들이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늘려가는 방식은 어떨까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비트코인 전에는 사실 암호화폐 된다 안 된다 라는 것도 말이 많았죠. 그때는 사실 비트코인이 안 된다는 말도 많았는데 지금 뭐 비트코인 됐고 이제 이더리움까지 된 마당에 알트코인이라고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친구들에게 모두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실제 미국에서는 이 관련된 법안이 최근에 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 피트 21이라는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된 건데 미국 하원에서 이게 279대 136으로 통과가 되기도 했어요. 굉장히 높은 찬성률로 통과가 된 거죠. 이 법안은 이제 디지털 자산 규제가 미국 시장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는 한 걸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제 SEC가 아니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조금 더 프렌들리한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 기관이 이제 디지털 자산의 주요 규제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 비증권 관련된 현물 시장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앞으로 이더리움이 될 비증권 관련 현물 시장을 감시하는 대상이 된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빡센 규제 기관과 굉장히 프렌들리한 기관 중간에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는 우리가 보기에 이 프렌들리한 애들이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더리움 컨펌이 되었고 솔라나 이어질 것이고 뭐 도지코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들, 현물 ETF 그리고 새로운 자산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이제 미국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 증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어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출시된 ETF를 보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한 것은 사실상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들이 증권이 아님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 디지털 자산 관련 변호사 저스틴 브라우더라는 분은 이더리움 현물 ETF는 S일 승인만 남았는데 이 S일 사실상 굉장히 쉬운 단계이며 이게 끝나면 증권성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테이킹이나 POS 관련된 이슈가 사실상 증권성 이슈에 더 이상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다른 암호화폐들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가 POS 이슈였던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들도 이제 자산으로서 시장의 인정을 받아갈 것이 남아있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더리움은 사실 상승할 동력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 이거는 사실 같은 액에 돈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를 생각하시면 훨씬 쉬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과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그만한 차이가 날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20% 급등한 적이 있었는데 그저께 한국 시장으로 이제 22일, 23일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더리움 가격 오른 게 솔라나 전체의 가격만큼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솔라나 전체 시가총액만큼 이더리움 가격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동시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이즈가 훨씬 크죠. 파이가 훨씬 큰데 비트코인이 우리는 2배가 넘게 오르는 걸 봤습니다 이미. 그렇다면 이 이더리움에는 과연 얼마의 가격이 오를까? 사이즈가 10분의 1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1이 들어가면 10% 오르지만 100%가 오르죠. 2가 들어가면 20%가 오르지만 200%가 오르죠.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과연 이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이 비트코인 대비 10분의 1의 자산이라고 생각이 될까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을 한 5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이더리움 같은 거 한 2 정도, 솔라나 같은 거 1 정도 하고 있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미 포트폴리오 비중상으로 따지면 이더리움이 굉장히 높은 거죠.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측면에서 시가총액이 작은 알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들은 올라갈 상승 동력 또한 더욱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투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 같아요.
비트코인은 글로벌 화폐 시스템의 대체를 목적으로 나온 친구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뭐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에서 이거 초인플레이션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나아라고 하면 이해는 되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비트코인 가지고 있나, 실제 그러고 있나 라는 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확인하기가. 그런데 이더리움은 그거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블록체인이잖아요. 이더스캔이라는 인터넷에 있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더리움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랜잭션, 거래, 활동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만약에 이 활동이 정말 줄어들기만 해요. 그러면 기업으로 따지면 실적이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과연 그러면 이 친구가 미래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1년 전에는 네트워크 활동이 예를 들어서 100이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1년 뒤에 보니까 이거 50이 돼 있어. NFT, 뭐 디파이 이런 거 사람들이 하나도 안 해. 그러면 과연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을까 내려가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하면 내려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비트코인과 이런 친구들이 다른 건 얘네는 실적 보고가 맨날 있습니다. 맨날도 아니고 매번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면,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최근에 있어서 정말 급등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것에 의해서 가격 하락의 압력이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게 우리가 걱정할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웹3에서도 이제 활용 사안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솔라나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텐데, 뭐 비트코인 가져보신 분들은 많이 계시겠죠. 근데 이더리움으로 뭔가 뭐 NFT 사보시거나 디파이 해보신 분, 솔라나로 NFT 디파이 해보신 분, 리플 실제 국제 송금에 써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실제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가 앞으로 이들에게 남은 과제이자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